(2026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이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을 인용해서 미국과 한국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육군대학이죠. 워 칼리지. 이건 우리나라는 가끔 어떤 언론들이 전쟁대학으로 번역하는데 워 칼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육군대학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한반도는 중국을 겨눈 단검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비난하면서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노딜입니다. 노딜.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또 한마디로 더 정리한다면은 그때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측은 그냥 놀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다고. 오래니까 의무적으로 가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 면담에, 트럼프와의 면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활이냐? 우리는 미국하고 동급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생쇼를 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미국은 노딜을 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가지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존재임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썼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잽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과 대등한 거를 보여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서 뒤늦게 주한미군 사령관을 발언을 거론해서 시비를 걸면서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허세에 대한민국 언론하고 지식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 핵이 있죠. 물론 중국도 핵이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별거 아닌데 대한민국 언론하고 정치인들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이제 젠슨황 이 다시 한국에 와서 깐부 치킨이라 그러나,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재용 정의선 회장하고 치킨을 먹고 닭고기를 뜯었는데, 또 이번에는 LG 회장하고 SK 회장하고 정의선 이렇게 만나기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인훈이죠. 대만 출신이고, 그 친구를 트럼프가 처음에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베이징 갈 때. 그런데 갑자기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잠시 1호기를 내리기 위해서 거기서 황인훈을 태우고 날아갔죠. 근데 황인훈 씨가 베이징에서 뭘 했느냐? 그냥 관광했어요. 관광. 먹방 좋아하는 아주 브라이트한 친구죠. 그래서 북경시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화제 끌면서, 베이징 한두 번 가봤겠어요? 이리저리 화제 끌면서 그냥 빙빙 돌아다닌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누구를 데려갔냐? 자기 아들인가 이렇게 어린애 데려갔죠. 놀러 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 명의 여자한테 애를 낳았는데 어떤 여자의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놀러 가자고 하니까 애 데리고 같이 놀러 간 겁니다. 루비오 장관도요, 놀러 간 거고, 헤그세스도 국방부 장관도 중국이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래서 놀러 간 거예요. 트럼프도 중국이 뭐라고 줄게는가 들어보자. 니들이 어차피 국빈 방문은 서로 한 번씩 초청하는 겁니다. 이번엔 중국이 초청할 차례니까 가주는 건데 뭐라고 하나 줄게나 들어본 거고, 국빈망찬이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만날 때처럼 박차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거 들어보고, 알았어. 너희 참 아름다운 뭐가 있구나. 이런 옛날 얘기나 해주고, 나올 때는 매몰차게 모든 선물 다 버리고 촥 나온 겁니다. 미국은 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준 것밖에 없고요. 중국은 그 회담을 통해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 떠들어댄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대등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 대만 문제에 떠들고 난 다음에 루비오 장관이 중국 떠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합의해 준 게 없다. 즉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죽겠지만은 그건 니들 얘기고, 너하고 나하고는 타협된 거 없고 우리는 마이웨이 해. 니들이 힘 있으면 해볼 테면 해봐,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은 똑같아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대등한 나라로 올라왔다고 자랑했고, 그 자랑질 때문에 나중에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싱가포르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떠나는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회담 마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고 왔다 이렇게 북한 언론은 공개했는데, 그때는 하노이에서 뭔가 될 줄 알고 평양역 출발할 때부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어요. 이제 미국하고 동급의 나라다. 그걸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칙칙 뽑고 갔죠. 근데 노딜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이 없고 할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싸움 제일 잘하는 애랑 이렇게 다 같이 뭐 대화하고 이런 모양 만들면 내가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이건 남자들 사이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뭐 무슨, 뭐 기자들이 특히 그렇죠. 어느 정치인하고 친하다, 가깝다, 자기들 표현이죠. 누구 그룹 회장하고 가깝다 그러면은 뭐 정보가 있느냐 하면서 기자색에서 넘버원이 되고, 회사에 있는 간부들도 우습게 보게 되고 이렇게 건방을 떠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은 국가적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랑 만남을 자랑하는 거고, 특히 그런 것이 자기네 인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이 독재를 해야 되는 정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진핑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뭐 대만 문제에 대해 손대지 마라 이렇게 공갈을 치는데, 미국은 뭐 너희 생각은 그런 거구나, 뭐 아무것도 합의 안 해주고 나올 때 선물 쫙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1기 때 시진핑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시진핑이 뭐라고 죽겠죠. 그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시진핑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얘기하더라라고 흘렸습니다. 뭔가 하면, 시진핑은 그때도 트럼프와 동급이다라는 걸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주변을, 국가를 거느리고 있다, 과거부터 그런 헛소리를 한 건데, 트럼프는 거꾸로 흘림으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반 중국 세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이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맹렬히 비난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은 미국이 개입하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방방 떴었죠. 뭐 대도제, 큰 대자 칼도자, 큰 칼로 누구를 잘라버린다, 그런 뉘앙스를 주는 쇼까지 해가면서 다카이치를 비난하고 했습니다. 그게 지나고 다 잊혀진 건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아주 일본을 맹비난했다라고 하면 일본이 반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서 자기네 인민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니까 미국한테 꼼짝 못하듯이 우리한테도 꼼짝하지 마 이렇게 보여주는데, 트럼프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니까 만나주긴 한 다음에 중국에 끌려가지 말라고 툭툭 정보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오늘도 이제 어떤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이 견딜 수 있냐 그러는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네 의지니까. 그러나 점령하기는 불가능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으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군사력으로는 물론 핵무기는 쓸 수 있겠지만, 핵무기 썼다고 해서 점령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점령하지 못해요. 오히려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이 연합해서 필리핀까지 껴갖고 중국을 해상봉쇄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드러냈던 발언이 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월 컬리지에서 중국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담건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인다. 맞죠. 그리고 대만은 중국을 겨냥한 불침 항공모함이고, 일본은 그걸 지원하는 거대한 후방기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워컬리지에 가게 되면 항상 이 지정학을 보라고 교훈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을 보게 되면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중국을 막는 핵심 자리고 일본은 또 방패 같은 거 다 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요하다. 물론 대만도 중요하죠.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뒤늦게 시비를 걸면서 뭐 대사도 아니고 주한미 대사관에 있는 대변인이 문답형식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선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한국 언론들이 덩달아 크게 보도해 주네요. 한심한 거죠. 이게 중국 장단에 말려드는 겁니다. 중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먹다가 김치가 조금 이상하면 중국제 김치라고 하면 안 먹는 분들 많죠. 중국제 우습게 보잖아요. 사실 중국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핵을 갖고 있다 뿐이지.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격 원잠을 갖겠다고 안규백 장관이 얘기는 했는데 해야죠. 근데 미국하고 합의 없이 그냥 말만 떠드니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해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갖추고 핵은 마지막 단계에서 최악의 날이 오기 직전에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참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큰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자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그 직전에 독일국 공산국가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서는 공산국가가 없어집니다. 유럽 냉전이 끝나죠. 그 미국이 유니폴라 단극 체제의 세계 패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는 공산국가를 맞서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교에 맞서는 나토를 한다든지 유럽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와 별도로 경제도 공산주의도 블록 경제고 자본주의도 블록 경제에서 가트란 걸 만들어서 이 서방 국가끼리의 교역을 많이 확대해서 공산국가를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가트를 흡수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확 일으키죠. 이 자유민주 체제하고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유주의 체제로 안보를 만들면 시장 경제를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옷 만들고 구두 만들고 뭐 가발 만드는 거는 인건비 싼 나라에 가져가라고 주죠. 그걸 가장 많이 받아먹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중국이 쭉 컸어요. 인구도 많으니까 경제가 빨리 컸죠.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느냐 궁금했는데 미국이 금융을 한다. 미국의 그 후에 보게 되면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라든지 뭐 몇 개 미국의 이제 금융계가 무너지면 세계가 추충하는 미국의 금융이 크는 줄 알았어요. 그걸로 미국은 산업 이전을 한다라고 봤는데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4차 산업이라는 게 나왔고 IT, ICT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뭔가 이제 정보화 사회를 갖고 뭘 한다. 인터넷을 미국이 만든 거니까 냉전 때 만들었었던 걸 인터넷 풀어주면서 세계가 이제 내비게이션 맘대로 쓰고 막 왔는데 그걸 갖고 뭐 하는 거나 봤더니 지금 와서 나온 게 뭔가 그게 바로 AI입니다. 이번에 언론의 도하에 나왔지만은 주식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전 세계 14개죠. 그런데 여기에 11위, 12위가 한국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위쯤에 대만 기업 TSMC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6위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한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4개 회사를 제외하고 10개가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10개 기업이 전부 다 AI 기업입니다. 지금 AI에 대해서는 국제적 룰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거로 좀 떼돈을 버는 게 황인훈 또는 뭐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브로드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쫙 버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 한국, 일본, 중국이 막 AI 한다고 뛰어들면은 이제 AI에 대한 룰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하는 사이에 미국은 큰 돈 벌고 이제 쫙 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나라만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 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고 안보를 선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꾸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가 더 클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토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든
전시가 되면 다시 작전권을 미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미국이 전 세계랑 상대해서 싸워도 이깁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 돼도 이기고요. 미국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미국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익을 보느냐? 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만 좋고 중국만 좋은 거죠. 지금 미국만이 중국 가서 노딜을 해도 문제가 없고 다른 나라는 뭔가 좀 당해요. 무역보복을 당한다든지. 미국은 까딱없어요. 대만 못 칩니다. 지금 저 중국 대사관에서 브론슨 발언 얘기하면서 돈 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이런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옛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어깨 툭툭 치고 팔 치고 한 건방지고 근데 눈매가 상당히 무섭고 사람이 눈이 이글이글거리고 기가 세죠. 그런 인간들을 미국 친구들은 뭐 사람에 따라 눈이 이글거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다룰 수 있어요. 그 중국은 뭐냐면 왕이처럼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 시진핑도 그런 능력이 좀 있죠.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미국에 맞서는 거고 미국에는 굳이 그런 인물을 뽑지 않아도 충분히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제목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계속 엉터리 보도를 합니다. 종전 협상이 뭐 파탄 나서 다시 드론 전쟁을 붙었다는데 제가 원문 찾아보니까 종전이 아니고요. ceasefire 역시 ceasefire violation 사격 중지를 어기고 이란이 5대의 드론을 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ceasefire 사격 중지하고 휴전하고를 헷갈리면요 국제 정치를 완전히 잘못 보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의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들도 이제 저항을 하죠. 아니 일본도 중국 구멸전쟁 때 중국을 다 못 먹었잖아요. 그럼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란하고 미국을 동급으로 놓고 중국과 미국을 동급으로 놓고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전자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 사람들은 세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중국과 북한이 하는 그리고 이란이 하는 그런 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